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8월 3일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 주식시장 마무리가 되었고요. 월요일 주식시장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, 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전략 세워주는 저를 위해서 좋아요, 그리고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주식시장은 8월 주식시장 시작 조금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. 좀 애매한 모습으로 일단은 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.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은 좀 강세를 보였다.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분석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.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의 신용등급 이 좀 강등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좀 욕구가 강한 모습이 오늘은 좀 오전장부터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아침에 한 0.1% 정도 강세 출발을 보였는데요. 바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래서 일단은 좀 팔고 보자 그런 심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중국에 오늘은 이제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는데 좀 그런 지표를 보고 가자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예상치가 51.3이었는데 52.8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예상치를 상회한 경제 지표가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다행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10시 반 이후에는 좀 계속적으로 좀 2250선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좀 등락의 모습을 보였었고요. 상해 종합주가지수 움직임 보시면 오늘 1.75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또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도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줄 수 있을지 장을 좀 역시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고 대응을 하면은 중국이 상승할 때 매수하면은 물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국 시장 움직임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보자.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후장에 그래서 이제 좀 반등 마감을 했고요. 오전장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11선이 지켜졌습니다. 그리고 낙폭을 줄이는 아랫꼬리에 좀 반등을 마감했다.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어요. 오늘 또 외국인들이 2,700억, 기관이 3,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 최근에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졌었단 말이에요. 지금 1,190 한 1원 정도까지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다가 오늘은 지금 또 원달러 환율이 한 2원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워낙 강세 기조라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시장이 탄력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워낙 약세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매도 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, 그러니까 환율의 움직임도 좀 촉각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8월달 봤을 때 지금 달러 약세 여건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지속된다면은 8월 시장도 생각보다도 좋을 수가 있어요. 지금 7월 시장이 생각보다 좋았단 말이에요. 7월 달에 한 2200포인트 정도가 상단일 줄 알았는데 2280포인트대까지 신고가를 내버렸잖아요. 그래서 8월 달에도 초반부에는 이제 좀 7월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거나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시장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 계속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시장이 상승을 하고 워낙 강세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다면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. 이런 점들을 포커스를 좀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9월 15일까지가 공매도 제한 구간이잖아요. 그래서 공매도 제한되기 전에는 크게 하락을 할 그런 이유는 많지 않다. 이런 점들 8월달이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종목들도 지금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요. 오늘도 지금 LG화학이 무려 11%대 상승을 했습니다. LG화학 국내 정말 초대형주인데요. 11%를 상승을 했어요.
지난 7월 31일 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오늘 역시 그에 힘입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. LG화학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.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이 가장 싸다. 빨리 사야 된다.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식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오히려 이제 가장 좀 심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.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 탄력이 떨어지거나 뭐 하락을 하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. 달리지 않는데 기다리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팔면 올라가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LG화학처럼 좀 달리는 말에 올라가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이제 오늘 살짝 또 아쉬운 거는 기관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한 60만 원대 이 정도는 또 부담스럽죠. 그래서 50만 원대 중반 뭐 이 정도를 오히려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또 시장은 지난번에도 상승하는 구간에 봤듯이 계속 키 맞추기 상승을 하면서 순환매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한 뭐 2, 3일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할 때 주도주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네이버의 움직임도 그런 관점으로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31만 4,500원 4.49% 상승을 했습니다. 2분기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7월 31일에 긍정적으로 좀 발표를 했었고 네이버 쇼핑, 뭐 네이버 페이, 네이버 웹툰 뭐 상당히 온라인 콘텐츠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하반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일단은 그런 가운데서 일단 오늘 이제 막 신고가를 내기 시작했고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낼 때는 신고가 내는 첫날까지는 따라가도 돼요.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세 유입 계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.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6.5% 정도 상승하면서 36만 6천원까지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카카오도 36만 8천원, 신고가를 2천원밖에 안 남았죠. 신고가 돌파하면서 뭐 이런 종목도 한 40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관의 이런 순매수 긍정적이고 외국인들 뭐 오늘 조금 팔았어요. 그래서 뭐 매도가 의미 있는 건 아니다. 그래서 네이버, 카카오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LG전자도 오늘 4%대 힘을 내줬습니다. 이런 게 이제 매수 포인트라는 얘기죠. 21선 이렇게 관통하고 11선까지도 관통하고 이렇게 돌파 할 때 매수 포인트입니다. LG전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도 오늘 유입이 되었고 2분기 스마트폰이 북미 점유율을 상승했대요.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서 LG전자가 북미에서 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특히나 중저가 폰들이 북미 시장에서 중국 스마트폰들의 빈자리를 잘 흡수했다. 이런 점들 향후에도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IT 쪽이 지금 좀 외국인들이 힘을 내주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LG전자를 많이 매수했어요. 그래서 LG전자 혹시 뭐 7만원 초반권이라면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가 7월 판매 실적 발표를 했어요. 현대차, 기아차 뭐 7월 판매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7월 국내 7만 7천여 대, 해외 23만 5천여 대 판매를 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국내 판매는 28.4% 증가, 해외 판매는 20.8% 감소를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 12.5%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해외 시장 판매가 계속적으로 지금 해외 공장 생산 감소 등으로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 알고 있던 그런 사실이고요. 안정적인 뭐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.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현대차의 오늘의 좀 7월 실적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11선 터치하고 양봉 마감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 11선 정도에서 좀 현대차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.
자,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